이번 시간에는 while based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을 설계를 하는데 while base 기반으로 스트림을 설계한다라는 소리에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가 스트림이라는 녀석을 설계할 때 중요한 거는 그 스트림 내부에 있는 스트림 버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실은 중요했었잖아요. 스트림 버퍼를 일단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스트림 버퍼를 가져와서 뭘 만드냐면 인풋용 스트림, 그 다음에 아웃풋용 스트림,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용 스트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스트림 객체가 이렇게 눈에 띄지만 그 밑단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그 핵심은 스트림 버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림 버퍼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림 버퍼는 내부에 보면 어떤 메모리 공간이 있더라. 그리고 그 메모리 공간을 제어하는 기본 작업 단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라는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 스트링 언더바 타입에 대한 포인트하고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이 두 요소로 이 메모리 공간을 정의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름의 버퍼를 또 배웠어요. 버퍼가 일단 만들어지면 그 버퍼를 중심으로 해서 곧바로 스트링 객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버퍼를 따라가면 그 순서를 따라서 곧바로 스트링 객체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스트링 버퍼는 여기 있는 객체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스트링 버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스트링 버퍼를 만들고 이 내부의 메모리 공간은 역시 이러한 규약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져와서 이 메모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은 자체는 메모리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 다음에 필요한 메모리를 소멸하는 기능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부에 allocator가 있었으니까요. 또 다른 우리가 버퍼를 배웠는데 이제 스팬이라는 이름의 버퍼를 배웠습니다. 역시 이 스트림 버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구현을 하게 되고 내부에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그 메모리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의 메모리 공간이에요. 그럴 때 이 메모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팬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팬이라는 데이터 타입은 메모리를 직접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이미 있는 메모리 공간을 가져와서 스팬으로 활용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버퍼는 내부에서 메모리를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능력을 갖고 있는 데 비해서 스팬 버퍼의 경우는 외부에서 가지고 있는 버퍼를 활용하는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while 버퍼라는 녀석입니다. 역시 스트링 버퍼로부터 상속을 받고 내부에 메모리 공간이 있는데 이 메모리 공간은 여기 있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이 메모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의 타입이 기존까지는 다 C++에 있는 데이터 타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C에 있는 while 핸들러, while에 대한 포인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핸들러라고 그러죠. 핸들러라는 소리는 뒤에 이제 뭔가 숨어가 있다. 그런데 이 숨어 있는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표 타입으로 while 핸들러가 사용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while 핸들러 내부에서는 이제 메모리 공간이 있고 외부에 이제 while 그 디바이스 형태에서 while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조작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스트림 버퍼가 메모리 공간을 바라보는 것은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여기는 좀 또 다른 줄거리가 있습니다. 실은 그 C++에서는 이 파일 버퍼는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일단 파일 버퍼가 바라보는 메모리 공간은 캐릭터 넘버 타입에 대한 포인트하고 랭스라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외부에 이제 파일이 있을 거예요. txt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txt 파일마다 고유한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엔코딩 방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텍스트 엔코딩이라고 부르죠. 텍스트 엔코딩 방식이 있는데 실은 이 파일 버퍼에서 원하는 이 캐릭터에 대한 문자에 대한 엔코딩이 요 규약을 따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항상
그 변환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자 엔코딩 변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 엔코딩 변환이 중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일 버퍼는 요 규약을 따른 거로 생각하고 이제 읽게 되는 구조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이 중간에 텍스트에 대한 변환을 수행하는 패시시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코드 CVT라고 부릅니다. 코드 CVT라고 해서 이 파일을 만들면서 이 버퍼에다가 로케일을 설정할 때 코드 CVT를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엔코딩 두 개를 지정하게 돼요. 그럴 때 이 A, 여기는 B라고 하고 여기는 A라고 합시다. 엔코딩 방식을.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 수가 있냐면 코드 CVT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 감싸 있는 구조라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 그 텍스트 엔코딩이. 그래서 밖에서 오는 거를 B로 설정하고 그 내부에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를 A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B는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를 내부로 바꿀 때는 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코드 CVT에 in이라는 멤버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B 엔코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A 엔코딩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out이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내부에 있는 값이 밖으로 이제 나갈 때 B 엔코딩으로 바뀌어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기존의 이 파일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 캐릭터 언더바 타입에 대한 포인터 랭스라는 기본 조건을 만족하지만 실제 파일이 그 조건을 만족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코드 CVT라는 패시시를 통해서 문자 엔코딩 변환이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C++이 가지고 있는 파일 버퍼에 대한 설계 구조예요. 기존 설계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파일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읽어온다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짜잖아요. 근데 그 읽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용은 뭐겠냐면 결국 A라는 엔코딩하고 B라는 엔코딩이 같다라는 전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설계된 파일 버퍼는 엔코딩 기능도 문자 엔코딩에 관련된 기능도 내부에 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 20 스펙까지도 그 표준 라이브러리 내부에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CVT라는 어떤 폴더가 있고 그 내부에 엔코딩별로 해서 헤더 파일이 존재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엔코딩에 대한 내용을 다 이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C++ 그 표준의 위원회에서는 이 설계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일부 수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반쯤 설계가 된 상태인데 일단 CVT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에서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반쯤 추가도 멈춘 상태거든요. 그래서 표준위원회에서도 만약에 최신 버전에서 문자 엔코딩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구현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파일 기반의 스트림을 사용하지 말고 서드파트 거를 우선 당분간 사용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 코드 변환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거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예상으로는 C++ 29 정도에 아마 추가가 될 것 같아요. 26까지는 반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멈춰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29 스펙쯤에는 이 코드 CVT와 관련된 내용이 대대적으로 반영된 내용이 표준에 추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파일 버퍼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명령어는 결국은 C에 있는 함수를 호출한다는 소리예요. 파일 관련된 내용을 호출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제 검색을 해놨는데요. 보면 여기서 이제 보면 fopen이라는 게 있어요. fopen이라든지 함수들 중에 fopen 함수가 있습니다. 이런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플러시라는 함수 나중에 싱크할 때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일 닫을 때 사용하는 fcross 그 다음에 버퍼를 설정할 때 set vf라고 이렇게 V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버퍼하고 사이즈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어져요. 나중에 이 부분 다시 이제 언급을 하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뭐 read라든지 write라든지 이런 함수들이 실제 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나 이런 걸 변경할 때도 우리가 seek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
파일에서 C에서 제공하고 있는 fseek라든지 ftel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구현들은 지금까지 본 구현들은 대부분 C++ 내에서 이런 걸 직접적으로 기능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번 대상은 파일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입이 이제 C에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C에 있는 함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콜하거나 넘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이 명시되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여기에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 등장하게 되면 트레이스 타입이 등장하고, 트레이스 타입이 등장하면 인트하고 보스하고 옵셋 타입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스 타입은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파일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boss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fboss는 내부에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스트림 파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offset 타입을 스트림 사이즈로 해서 그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트림 기반으로 한 스트림 사이즈라는 기반으로 해서 인덱스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MB state라고 하는 타입으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파일 위치에서 그 당시 때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석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자열들이 대부분은 고정 비트로 해석이 되거든요. 바이트 단위로. 뭐 1바이트, 2바이트. 근데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바이트가 모여서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4개가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이 하나라는 거는 이게 캐릭터 언더바 타입이 이게 이제 박스 하나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4개 박스가 하나의 문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게 되면 중간쯤 오게 되면 뭔가 상태 정보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 정보를 여기서 표현한다는 겁니다. MB state에서.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면 이 fboss라는 데이터 타입을 만드는데, 이 타입이 실제로는 boss 언더바 타입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줄거리가 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엔코딩이라는 게 안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단순한데 텍스트 엔코딩이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텍스트 엔코딩은 몇 바이트가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고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 네이티브 언더바 핸들러는 핸들 타입은 그 OS마다 그 지정하고 있는 파일에 대한 핸들러 타입이 있어요. 그걸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오픈이라는 함수는 이 파일을 이 모드로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일 시스템의 패스에 보면 그 특정 OS마다 패스를 구현하게 되는데, 그 패스에서 사용하는 선호하는 문자 타입이 뭐냐면 value underbar 타입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value underbar 타입이 캐릭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이 함수를 그 OS에서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wide system only라고 써 있죠. 이 value underbar 타입이 캐릭터가 아닌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일의 경로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드를 통해서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모드에 대한 내용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는 최근에 보면 여기에 no replace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게 되면 app는 어떠한 그 어펜드의 줄임말이겠죠. 내용적으로 어펜드의 줄임말인데, 어떠한 그 스트림 버퍼에다가 실제로는 이 스트림 버퍼의 그 파일이죠. 파일 핸들에다가 뭔가를 쓰면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쓸 때마다 파일의 맨 뒤로 가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뒤에다 쓴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app입니다. 그러면 이 쓸 때마다 뒤로 가는 기능은 도대체 누가 구현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 파일, 여기 보면 파일 핸들 있잖아요. 이 파일 핸들이 이거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C가 구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다른 데 찾아보게 되면 뭐 OS 레벨에서 구현을 한다 이렇게, 아니면 뭐 그렇게 써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그 구현 코딩은 이 파일 내에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 구현된 구현을 이 append app에 대한 구현을 별도로 C++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ATE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의 줄임냐 말이냐면 아마 at the end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ATE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일을 열자마자 맨 뒤로 뭘 옮겨 놓냐면 이 쓰기 커서를 옮겨 놓는 거예요. 쓰는 위치를 옮겨 놓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처음만 뭐가 되냐면 맨 뒤에 가 있는 경우예요. 그 일회성입니다. 그래서 그때 스펙 문서에서 이거를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면 이 모드가 넘어오면 이 부분을 뺍니다. 이 부분만 빼고 일단 넘겨요. C에다가 넘깁니다. 그 파일 만들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이 있다고 하면 맨 뒤로 갑니다. 그렇게 구현을 해요. 이 부분을 별도로 뺐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 C로 넘어가는 뭐가 아니냐면 그 모드 값이 아니에요, 실은. 그 다음 바이너리는 이제 바이너리 모드로 여는 거고요. 이제 바이너리라 아니면 이제 텍스트 모드입니다. 텍스트 모드가 이제 작동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로케이라고 그 로컬 내부에 있는 코드 CVT 패시시 작동하게 돼요. 실은. 그 바이너리일 때는 작동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읽어온다는 용도입니다. 인은 이제 읽어온다 이런 의미고요. 그 읽기용이다. 그 다음에 아웃은 쓰기용이다. 그 다음에 no replace는 뭐냐면 독점 모드라고 부르는데 일단 이 no replace가 있으면 여기 이제 이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가면 이 파일은 존재하면 안 돼요. 존재하면 안 되고 항상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서 이 만든 사람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놔요. 물론 이제 닫고 나면 다른 사람이 쓸 수는 있겠지만 열려있는 순간에는 뭐가 되냐면 독점 모드가 돼요. 그래서 독점 모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 생성과 동시에 독점 모드로 진입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걸 no replace라고 부릅니다. truncate는 여기 보면 truncate 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스트림 데이터를 열자마자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지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구현 레벨을 보게 되면 열자마자 그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가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에서 파일 랭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0으로 그냥 세팅하고 시작합니다. 내부 코딩에서는.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지운다라고 해서 이렇게 가서 000 지울 것 같지만 그렇게 지우지는 않고 실은 파일에 대한 상태 정보에서 그 길이를 0으로 조정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값들이 이제 설정이 됩니다. 가장 이제 실제적으로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append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append의 기본적인 거는 언제 항상 작동하냐면 쓰기 작업할 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쓰기 전에 바로 이 쓰는 과정 바로 전에 커서를 맨 뒤로 옮긴 다음에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커서를 여기쯤 옮겨서 읽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글을 읽어요. 쓰기 하면 뒤로 가니까 쓰기만 하면 커서는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읽고 있으면 읽다가 쓰기 하게 되면 얘가 싹 뒤로 가요. 그래서 읽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냐면 일단 쓰기 위해서 하니까 in하고 out을 일단 둘 다 걸어줘요. 그러면 out을 해야 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뒤로 가는 데는 뭐 쓰기 위한 용도겠죠. 대부분 그래서 app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 in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필요하면 뒤에 가서 읽다가 쓰면 자동으로 뒤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코딩을 제가 좀 이따가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APP라는 녀석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은 C의 함수 내에서 구현이 되어져 있다. 근데 그 실제 맨 밑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OS단에서 이거를 뭐 지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으면 이스오픈으로 연결을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스트림 파일 버퍼잖아요. 파일 버퍼 내에서는 이 정상적으로 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포인트를 리턴하고 정상적으로 열지 못하면 널 피트리얼을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감싸고 있는 스트림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그 리턴 타입이 보이드로 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오픈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만약에 이미 오픈이 되어져 있다. 이미 열려 있는데 다시 열려고 한다. 이 경우죠. is open이 false가 아니다. 지금 이미 열려 있는데 열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너를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추가로 열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열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제 이미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면 화일 버퍼를 초기화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요구한 거에 따라 화일 버퍼를 초기화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아까 말한 AT라는 옵션을 빼고 뭐 하고 마지막에 AT가 보면 여기 AT가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여기 있죠. 여기 AT가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화일을 맨 뒤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나 봐요. 이게 화일을 마지막으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어에서 빼이라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언뜻 나오더라고요. 리포지셔닝 오퍼레이션 페일에서 위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위치를 조정할 수 없는 상태, 뭐 네트워크 파일이나 뭐 이런 게 되려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페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닫고 그 경우는 이제 너를 반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테이블 146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실제 여기는 그 모드 값을 설정하게 되면 이 모드 값이 결국 최종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C 함수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C 함수에서 도대체 어떠한 그 플래그를 사용하느냐, 그게 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테이블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부분이 C에서 C++에 설정하는 플래그거든요. 그럴 때 그 대응하는 C 언어에서의 포맷 모드가 뭐냐,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는 다 B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웃 모드는 다 W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W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네요. 그 다음에 append는 A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최종적으로 내부에 C에 있는 F 오픈하면서 이러한 오픈 모드가 전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크로스 같은 경우에 이미 닫힌 상태에서 호출하게 되면 널 포인터를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닫기 전에 이제 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푸드 에리어, 즉 쓰고 있는 데이터가 버퍼가 있다고 있었잖아요. 버퍼가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읽기 용도의 메모리, 그다음 여기 쓰고 있는 중이면 쓰고 있는데 이제 실제 화일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버플로우 요걸 호출해서 그 데이터를, 오버플로우는 이제 물이 넘친 거잖아요. 물이 넘치면 이 물이 넘친 거를 화일로 쓰도록 하는 때 호출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 같은 함수거든요. 그래서 물이 넘쳤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 부분을 여기 쓰고 있는 내용을 화일로 쭉 보냅니다. 그래서 플러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러시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플러시를 해주고 작업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미묘한 내용이긴 한데 코드 CVT가 중간에 어떤 상태에서 멈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 대해서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경우가 Shift인데, Shift하고 Unshift라는 이제 내부 명령어가 있습니다. 코드 CVT에 Shift 상태면 항상 Unshift로 바꿔서 비트를 조정하고 그거를 아주 써줘야 되거든요. 실제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정을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쭉 돼서 그 다음에 중간에 어떤 예외가 발생하면 그 예외에 대해서는 캐치하고 있다가 닫고 난 다음에 해준다. 결국은 이제 쓰는 과정에서 여기는 데이터가 최대한 파일로 그대로 전달하도록 해주고, 만약에 중간에 쓰는 과정에서 예외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을 캐치하고 있다가 쓰고 난 다음에 예외를 알려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걸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언더플로우, u플로우, feedback fail, overflow 같은 이벤트를 다 구축을 합니다. 이제 파일에서는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첫 번째 이 부분은 그대로 별도 구현이 없고 요 네 개에 대해서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set bf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게 있는 게 파일에 대한 버프죠. 파일 버프에 이런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하고 카운트를 스트림 사이즈로 보냅니다. 그런데 내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파일에 있는 이 부분을 아까 호출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0하고 0을 리턴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파일에다가 뭔가를 쓰면 기존에 있는 이 숫자를 쓸 때 버퍼에다가 3이라는 걸 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파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중을 0, 0을 넣게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중간에 버퍼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곧바로 어디를 쓰냐면 쓰는 순간 파일에다 곧바로 써버립니다. 플러시를 중간에 버퍼에 넣지 않고 쓰는 용도로 이 set 버프에 이 부분을 00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이게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seek off나 seek force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는 결국 보면 다 이제 파일로 넘깁니다. 파일에 있는 f set force하고 뭐 그런 거를 다 호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면 뭐 이런 그 기존에 관련되어 있는 C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다음 싱크는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보면 싱크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일단 쓰고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어디로 보내냐면 파일로 보내요. 그래서 그때 보내고 그다음 뭘 하냐면 이제 플러시를 호출합니다. C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플러시를 시켜요. 근데 get area에 대해서는 이제 전에 얘기했다시피 구현자마다 다른 방법으로 구현한다. 그래서 싱크를 호출하게 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 파일로 갑니다. 그렇지만 읽고 있는 데이터는 그 싱크가 맞춰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구현할 때는 그 위치를 이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일에서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읽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데이터,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하고 싱크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이동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싱크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스트림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IF 스트림, 인풋 관련된 F 스트림은 내부에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함수들은 요거는 그대로 아까 말한 버퍼를 가지고 파일 버퍼를 가지고 있고 is open, open인데 리턴 타입이 이제 void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크로스, 그 다음 read 버퍼는 요거 녀석에 대한 포인터를 그대로 리턴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아웃분 같은 경우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 여기 그 패스에 대한 밸류 언더바 타입 같은 경우는 캐릭터 타입이 되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이제 와이드 커렉터 타입인 경우에만 이 함수가 추가가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OS에서 그 패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선호하고 사용하는 밸류 타입이 캐릭터면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캐릭터가 아닌 경우만 이거를 구현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오스트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force라는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을 println에 이제 출력해야 될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file.telp 했을 때 리턴하는 값이 fforce를 리턴하는데 이 녀석이 또 템플릿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이 println하고 연동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매번 이거를 그 프린트LL에 연동하는 작업이 만만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커스터마이징된 포매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그 포맷 구조를 보게 되면 Fforce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뒤에 보면 3개의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쓰는 건 첫 번째 것만 쓰고 두 번째는 이제 ABI 즉
C 파일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실은 안 쓴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값이 이제 상태 값이에요. 근데 상태 값은 우리는 그 C 캐릭터 기반으로 곧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읽어오는 경우니까 상태 값은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긴 첫 번째 값을 가져와서 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타입이 보니까 롱롱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여기 뭐 함수 생성자라든 이런 구조를 보게 되면 그 트리비어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는 첫 번째 타입에 대한 포인터하고 이 전체 객체에 대한 포인터가 그 이격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는 소리냐면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스태틱 캐스트로해서 그냥 변화를 해도 문제가 없도록 된다는 소리예요, 구조가. 그런데 이 타입이 스트림 사이즈잖아요. 롱롱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롱롱 타입에 대한 포매터를부터 상속을 받아서 이 실제 포매팅 하도록 할 때 값이 넘어오면 그 값을 여기 있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포매터에다가 롱롱 타입으로 바꿔서 리턴해주고 ctx는 그대로 전달한다. 즉 결국은 이 타입을 가져와서 롱롱 타입처럼 포매팅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 놓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곧바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예제에서는 주로 이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여기 보면 app라는 요 플래그 오픈 모드죠. 오픈 모드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요. OF 스트림홀에서 파일을 만듭니다. 이 이름으로. 그러면서 트랭케이트 모드를 사용했으니까 지워지겠죠. 지워진 상태에서 10개의 숫자를 씁니다. 그리고 나오면 닫히면서 끝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F 스트림을 만드는데 app를 씁니다. 그 다음 파일을 기록하기 때문에 아웃풋 모드로 여는데 중간중간 한번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in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in, out, app라는 오픈 모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force 언더바 타입 이 부분은 별도로 뽑아냈기 때문에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캐릭터 언더바 타입 하나 만들었네요. 타입을 얻어와서 여기서 이제 4개의 문자만 얻어오겠다, 읽어오겠다. 그래서 여기서 읽어옵니다. 그때 읽어올 때 위치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가지고 4개를 읽어옵니다. 읽어오는 과정에서는 APP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맨 앞에 있는 4개를 읽어올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딱 열었을 때는 처음에 생성하자마자 열었을 때는 이게 그 쓰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0의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0의 위치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의 위치가 어디로 가 있는지가 궁금한 건가 봐요. 그래서 한번 예제를 돌려보면 처음의 위치는 일단 10개가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처음의 위치죠. 쓰고 난 뒤에 곧바로 열었을 때는 APP 설정된 경우에는 이 부분이 0입니다. 만약에 이게 AT가 설정이 되어 지금 또 다르겠죠. 우리가 IS 베이스에 AT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마 값이 달라질 거예요. 맨 뒤로 가니까 10번째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일단 여기서 하면 0으로 가니까 가겠죠. 그래서 간 거고 그 다음에 ABC를 쓰는 순간 맨 뒤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10개에서 3개를 썼으니까 13으로 가 있는 거예요. 쓰는 순간 커서가 뒤로 가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가게 되면 또 앞으로 와요. 그 다음 소문자로 ABC를 쓰면 맨 앞에다가 ABC를 쓸 것 같지만 이 쓰는 순간 AP가 작동하니까 맨 뒤로 가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처음에 와서 썼지만 쓰기는 여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5번째 쓰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위치가 또 맨 뒤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시스로 해서 4개를 얻어오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가서 읽어오니까 여기 앞으로 가서 읽어올 때는 그대로 커서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커서가 읽을 때는 안 움직이는데 쓰는 순간 이 녀석이 가장 뒤로 자동적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설계는
그 C++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는 파일 핸들러 레벨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APP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샘플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